자, 이 기업의 실적 흐름을 보시면 마이너스 3천억 구간에서 플러스 1,000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바탕에는 엄청난 현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 현금이 실적으로서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수요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3천억 적자에서 1,000억 흑자로 전환되는 유리기판 이 종목만 무식하게 매수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항상 흑자에서 흑자를 내던 종목이 아니라 적자에서 흑자를 내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기업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많은 데이터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시각화시켜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공통점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입장 방법은 댓글창 상단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전화번호 없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5월 달에 또 이제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만 특강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30만 원에서 70억으로 만든 슈퍼개미들의 핵심 매매법 요거를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책 100권을 읽고 정리한 직장인들만의 성공 매매법 요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글로벌 이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에서 4주 뒤에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자, 중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대중 관세는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미중 간의 이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았는데, 미국 증시는 뭐 크게 밀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인데, 일단은 구글이 AI 쪽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에 대한 거품 논란이라든지 고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좀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테크들이 AI 쪽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반도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술주들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뉴스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이 거의 뭐 합의에 근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급에서 끝내야 된다. 뭐 정상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고위급 회담으로 그냥 끝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는 종전이나 휴전에 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한테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를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좀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많은 부분들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그런 물가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가격이 매겨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빠르게 에너지 가격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금융안전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증시가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95,000달러를 탈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만 달러 다시금 재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에 대한 여파들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악의 흐름은 다 지나갔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버텼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버텨서 좀 이제 승리하느냐, 하락장에서 얼마나 과감하게 베팅했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빅테크들도 실적이 나는 그래도 선방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뭐 구글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실적이 예상치를 부합을 한다든지 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다든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1분기 예상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에 대한 그런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또는 고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110달러 선을 좀 이제 탈환을 한 그런 흐름이고,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끄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AI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AI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I가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내려가야 정상인데 아직까지는 수요 부분에는 끄떡없다. 그러니까 AI 거품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종식시키는 그런 이제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한 목소리로 AI 데이터 센터나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탄탄하다, 수요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뭐 기술 발전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영상을 통해서 조지프 슌페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학자 슌페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리 경제에 관련된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도 기술 발전과 그 다음에 혁신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경제는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슌페터랑 경제학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경제 뭐 수치, 뭐 소비 심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뭐 주목을 하긴 하셔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술이 과연 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AI 시대잖아요. 만약에 AI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후퇴를 한다. 또는 이제 지금 자율주행 시대로 왔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후퇴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인데 전기차 시대에서 내연기관 시대로 후퇴를 한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 시대에서 또 오토바이 시대로 후퇴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제 경기 자체도 좀 이제 크게 몰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증시에 대한 파동은 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시대적 흐름이죠. 시대적 흐름에 힘입어 가지고 AI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42%대나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의 TSMC랑 맞먹는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분기에 7조를 쓸어 담은 SK 하이닉스다. HBM으로 천장을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HBM으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지만 향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HBM으로 잘 나갈까요? 자, 당연히 새로운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는 과거에 10년 전부터 이 HBM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투자 결과로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으로 잘 돼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HBM 다음으로 과연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할 것이고 이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SK 하이닉스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7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커싱을 어디로 맞춰야 되냐? 자, HBM으로 SK 하이닉스가 이제 성공해서 이 산업의 선두주에 섰는데, 그럼 다음은 무엇인가? HBM 다음으로 과연 새로운 먹거리는 어떤 분야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SK에서 고민을 하다가, 자, 다음은 이제 유리기판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HBM 다음 큰 먹거리는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기판이 또 이제 중요하잖아요. 기판 중에서도 이제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이제 유리기판의 전쟁이 시작됐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결국에 지금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바로 데이터 전송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용량 부분, 그 다음에 전력 효율성 부분,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력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유리기판이 이제 가장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 반도체 기술력 부분에서 가장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바로 이 글래스 기판, 바로 유리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유리 기판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요,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제 3파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돈 많은 대기업들이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리기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일단은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기판이라든지 또는 일반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에는 휘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 변형에 굉장히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리기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리고 유리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생산 라인 구축을 했죠. 자, SKC의 자회사죠.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생산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핵심 공정 장비를 발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크게 돈을 버는, SK 그룹에서 지금 반도체 부분으로 있어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리기판 쪽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SK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기판에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SKC 같은 경우 이제 리밸런싱 끝내고 유리기판 쪽으로 승부수 던졌다. 과거 10년 전 똑같죠. 10년 전에 SK 하이닉스는 HBM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삼성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뭐 HBM 이게 돈이 되겠어? 이러고 이제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SK는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SK그룹을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겠고, 이미 미국 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지금 관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생산된 그런 반도체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리해질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미국이 제일 큽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커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최고의 고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이 빅테크들의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SK가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미국 국무부 창안부와도 회동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공급 계약을 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공급을 할 것이냐, 자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요. 원래는 동박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잡았는데, 방향성을 잡았는데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완전히 이제 변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SK하이닉스의 HBM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앱솔릭스를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SK의 이 그룹사인 SKC, 앱솔릭스의 모회사죠. SKC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 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도에 2천억 적자, 자, 2024년도에 2,700억 적자입니다. 자, 그러더니 2025년도에는 1,000억 적자죠. 그러다가 2026년도에는 1,000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시면 투자 현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투자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자, 영업이익 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순이익이 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 9,800억 정도의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1,001조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이렇게 적자를 만들어냈고, 앞으로는 이 투자된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7년도, 8년도, 9년도, 30년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엄청난 흑자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를 많이 했어요. 17년도부터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16년도, 15년도에는 투자 금액이 1,000억도 안 돼요. 근데 갑자기 18년도부터 2,000억으로 늘리더니, 그 다음에 1조로 늘리더니 계속적으로 엄청난 이 투자금을 늘려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는 뽑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C의 주가 흐름을 확인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ROE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는 흐름인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가짜란 말이죠. 요 투자한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고, 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이후 그 이후로는 엄청난 이 투자에 대한 보상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C의 이제 차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세 라인을 그을 때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추세 라인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눌림목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곡 라인의 추세를 그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넥라인을 형성을 하는데, 자,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추세 라인을 한번 형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이거 보시면 엠블로프 하단선이죠. 엠블로프 하단선이 이렇게 밑으로 꺾이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게 변곡이 나온 자리죠. 그럼 여기서 고점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도 고점 꼭대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두 개를 연결을 쫙 해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런 구간을 웬만하면 이제 저점 구간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런 넥라인을 그어놓고 이 넥라인을 이탈하는 이런 자리들에서 좀 이제 투자를 즐겨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아니면 요렇게 넥라인을 끄어놓고 자, 만약 요런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되면 자, 요런 라인에서부터 이탈하는 요 라인에서부터 최대한 이렇게 사등분선을 좀 이제 끄어 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도 지금 넥라인 저점 구간에 좀 위치를 해 있죠. 이렇게 추세 라인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빠지더라도 결국에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반등을 할 확률이 좀 이제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빨간색 라인에 대한 고점과 고점을 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점을 또 이제 연결해 보니까 추세 라인이 이렇게 하락 추세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흐름은 이것이죠. 만약에 SKC의 가장 무난한 흐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주가 흐름이 형성이 되다가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11만 원대거든요. 11만 원대가 이제 추세 돌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흐름이고 11만 원이나 12만 원대 요 영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 구간에서 어떠한 재료들이 또 노출이 되는지 그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끌어 보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 영역 안에서 좀 이제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돌파 이후 지지 이후 횡보하고 급등 요런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한 번 더 라인에 닿았을 때 요런 라인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정석적인 투자 방법이고 또는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때 요 영역이죠. 요 영역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그런 흐름이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증시가 좋아지고 괜찮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갈 흐름이 좀 크기 때문에 10만 원 라인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바닥까지 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좀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엔벨로프 하단선 최저점 라인대까지 이렇게 4등분선을 끄어가지고 봤을 때 10만 원, 그 다음에 9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8만 2천 원. 요 자리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가 되어서 상승하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작년 12월 달에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요런 흐름에서 요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측한 그런 주가 흐름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수익을 좀 이제 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SKC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주봉상의 흐름이나 월봉상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새로운 추세 라인으로 좀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주봉 추세 라인을 끄어가지고 요 추세 라인, 넥라인 밑에 있을 때 요런 자리들이죠. 요런 영역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자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가장 적절한 그런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 듭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데서 들어간다. 낭패죠. 요런 데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고점권에서 들어가면. 근데 이렇게 저점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반등 흐름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KC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HBM 후속으로 유리기판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는 공급망이라든지 또는 위치를 좀 이제 선점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승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장 전에 제가 주요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게 정리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작업이긴 한데 귀찮잖아요. 그런 귀찮은 작업들을 텔레그램방 컨텐츠로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눌림목 매수 타점에 대한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급등주 공통점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메이저 수급들을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실 분들은 댓글창 상단에 있는 링크, 요 링크가 있죠. 요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 하나도 필요가 없으니까요. 특히 유튜브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특강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5월 5일 그리고 5월 6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30만 원으로 70억으로 만든 슈퍼개미의 핵심 매매법 5가지를 제가 재구성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책 100권 읽고 정리한 직장인들의 성공 투자 매매법을 제가 공유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텔레그램 안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강의도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